31번 보겠습니다. 거래처 성실상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300만 원과 이자 5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를 통하여 회수하고 회계 처리를 하다. 단기대여금은 대여를 한 거죠. 그래서 대여했을 때 차변했었을 거예요. 받을 권리니까. 회수했다고 그랬으니까 없앱니다. 자산의 감소. 이자는 받은 거죠. 이자 수익의 발생. 보통예금 305만 원이 되겠고요. 300만 원, 5만 원. 단기대여금은 채권이니까 거래처 성실상사. 자, 혼합거래입니다. 보세요. 수익과 자산. 32번. 당월분 직원급여를 다음과 같이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로 공제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종업원 급여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다. 자, 급여를 지급하면 차변의 급여라고 써야 되죠. 다 뗀 돈은 예수금, 국가나 기관에 납부하기 위해서 미리 받았기 때문에 국가나 기관에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니까 부채입니다. 부채 증가 대변. 그 다음에 보통예금. 자, 금액 쓰고 자, 이렇게 공제했어요. 합산하면 20만 원이니까 통장에서 나간 거는 300만 원이 되겠죠. 비용의 발생, 부채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비용만 발생했죠. 차변의 손익거래입니다.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수익 비용 쪽에 수익 비용이 혼자 안 나오고 자산, 부채, 자본과 같이 나와야 돼요. 맞은편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익거래. 31번. 33번. 기말 현재 인출금 10만 원에 대하여 자본금 계정에 대체하다. 인출금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가사 등의 목적으로 가져간 거잖아요. 가져갔을 때가 차변의 인출금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이걸 가져오면 자연스럽게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결산시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자본금에서 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본금이 자본이니까 자본의 감소, 차변에 쓰는 겁니다. 차변에 있는 인출금은 대변으로 옮겨서 없애버리고요. 34번. 겁평상사에 외상대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무통장 입금하고 타행환 송금 수수료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입금했다는 말은 외상대금을 갚았다는 말이니까요. 외상대금의 이름은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현금. 외상매입금에는 채무니까 거래처를 넣어줘야 되겠죠. 겁평상사. 금액은 100만 원, 수수료는 1,000원. 그러면 현금은 100만 1,000원. 이렇게 됩니다. 35번. 거래처 신한상사 영업부 사원 결혼축의금. 거래처 사원 결혼축의금은 왜 축의금을 내게 했어요? 잘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접대비죠. 현금. 접대비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썼습니다. 36번을 보겠습니다. 당월분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 34,000원이 본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출되다. 인터넷 사용료 생각해 보세요. 통신비죠. 비용, 차변, 보통예금 자산.
자산의 감소, 대변, 손익거래. 37번 거래처 가야상사의 외상매입금 계정과목 써줬네요. 400만원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럼 외상매입금 차변, 거래처 수고, 부채 감소, 부채 감소. 외상매입금이 상거래에서 생긴 거잖아요. 상품 사고 생긴 거니까 어음을 발행했다면 지급어음. 이 어음의 이름은 지급어음이 돼요. 부채 증가, 부채 증가, 대변 400만원씩. 38번 거래처 낮은 상의 다음과 같이 상품을 매출하였다. 상품을 팔았대요. 판매액이 나오죠. 이렇게요. 그러면 상품 매출. 매출액의 계정과목 이름은 상품 매출입니다. 그래서요. 상품 매출액은 250. 현금 결제, 현금 250.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이게 수익 계정이죠, 여러분. 매출액만 써줬으니까 매출액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상품 원가 얼마짜리인지를 모르니까 대변에 상품 쓰는 거 아닙니다. 손익거래입니다. 대변에 수익만 발생했잖아요. 39번입니다. 업무용 화물차. 업무용 화물차의 이름 차량 운반구. 600만원짜리인데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320 됐어요. 그럼 이렇게 빼기 하면 얘가 뭐예요? 장부 금액이 되죠. 280만원짜리잖아요. 이걸 300만원에 팔았대요. 280만원짜리를 300에 팔면 얼마 번 거예요? 20.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대요. 자, 화물차 장부에서 빼요. 팔았으니까 차량 운반구 자산의 감소 60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 두 개가 이율돼서 넘어온 거거든요. 자산부채 자본이 이율돼요. 그래서 넘어왔어. 이게 자산이란 말이에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산에서 차감하는 거니까 저거 팔아버리면 사라지니까 얘가 사라지면 자산이 증가되니까 차변했어요. 그래서 유형자산 중에 감가상각하는 유형자산을 처분했다 그러면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의 유형자산을 쓰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밑에다가 받은 돈을 써요. 또는 받을 돈을 미수금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은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넣어야 되겠죠. 한성중고 자동차라고 300. 자 보시면 차변에 620인데 대변에 600이니까 20만원 써주고 20만원은 돈 번 거죠. 이 자산이 유형자산이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 수익의 발생 혼합거래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수익하고 자산이 같이 나오잖아요. 혼합거래. 그 다음에 거래처 안산상사에서 상품 500만원어치를 매입하고 대금 중 300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매입시 운반비 3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운임을 당사가 부담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품은 500만원짜리가 아니라 운임 3만원까지 주고 샀으니까 500만, 503만원 이렇게 운임 둬야 되겠죠. 매입시에. 그 다음에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 그렇게 오시면 더 편해요.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이 통장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사면 외상 매입금 이렇게. 그리고 현금. 그러면 300만원, 200만원, 3만원 이렇게 되고요. 거래처는 외상 매입금만 채무니까 외상 매입금에만 거래처를 쓰시면 되겠죠. 안산상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회사 업무용 화물차에 주유하고 그 대금 4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화물차에 주유했다는 말은 기름값
차량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기름값은 차량 유지비, 비용, 대변의 현금, 비용의 발생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42번 보람상해에서 판매용 의류를 매입하고 판매용 상품, 팔기에서 사온 물건은 상품 처리합니다. 90. 50만 원은 소유하고 있던 가나의류 발행 약속업 소유했으니까 받았다는 거니까 받으러 이렇게 써주시고요. 줘버렸으니까 자산의 감소. 외상은 상품 샀으니까 외상 매입금 50 써주고 40 써주고 거래처 쓸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 받으러 오면 어느 회사 거? 가나의류 거. 그다음 외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보람상해한테. 그래서 42번의 정답이 다음과 같게 됩니다. 43번입니다. 당월 종업원의 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급했대요. 이렇게 급여라고 써요. 250.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온천징수. 온천징수는 소득을 주는 쪽에서, 지급하는 쪽에서 생기는 곳에서 징수한다는 뜻이거든요. 온천징수가 떼는 걸 말합니다. 그 떼는 게 소득세, 지방소득세일 때 그 계정 과목 예수금, 부채, 나머지는 보통예금. 보통예금 되고요. 250에서 12만원 더하기 12,000원 하면 공제한 금액은 13만 2천원. 통장에서 이체한 거는 13만 2천원 빼니까 236만 8천원 이렇게 되겠죠. 자, 비용의 발생, 부채의 증가, 자산의 감소입니다. 44번 매출처인 주식회사 똑똑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업. 매출처로부터 받았다면 받으럼이라고 써놨을 거예요. 만기 이전에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가서 할인했대요. 할인료 별표 1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됐대요. 매각거래로 처리하라는 말은 어음을 매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음을 빼라 이런 말이죠. 받으럼을 빼요. 거래처는 똑똑상사입니다. 주식회사 거래처 써야 되고 금액은 350. 자, 할인료의 이름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음을 만기 이전에 매각하고 할인하면 그 할인료의 이름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잡아야 돼요. 계정 과목에 할인이란 말이 전혀 안 들어가니까 주의하세요. 나머지 보통예금 335만 원이 되겠죠. 비용의 발생, 차변,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채권, 거래처 써야 돼요. 45번 신도리코에 사무실 복사기의 유지 보수료 5만 원과 소모 자재인 복사용지와 토너의 구입대금 10만 원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소모 자재인 복사용지와 토너가 있는데 소모 자재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대요. 그 복사기 유지 보수료는 또 뭘로 처리해요? 알아서 해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복사기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서비스 받은 거예요. 유지 보수 서비스. 그래서 서비스를 받으면 수수료 비용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소매 자재는 비용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소모품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외상했어요. 외상인데 외상 매입금 쓰면 안 되죠. 왜? 그거는 상품 샀을 때만 쓰는 거잖아요.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재고자산 샀을 때만. 따라서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돼요.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거래처는 미지급금에 신도리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 차변에 써야 되니까 차변에 2개 썼고요. 대변에 부채 증가. 그래서 미지급금은 부채 증가가 대변이니까 대변에다 썼습니다. 46번 거래처 드림패션의 외상 매출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해서
당자예금 통장에 개입했대요. 당자 개입하다. 당자예금 통장에다 집어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당자예금, 외상매출금 이렇게 들어가요. 500씩. 이렇게. 거래처는 외상매출금에 드림 패션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산의 증가, 당자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당자금 자산의 증가됐죠? 외상매출금은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 장부에서 빼는 거예요. 받을 권리가 소멸됐음, 자산의 감소. 47번 거래처 호반 상사의 외상매입금, 이거 채무 부채잖아요. 100만 원 있는데 당자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그 부채의 감소, 차변. 당자수표 발행하면 우리 통장, 당자금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당자예금, 대변. 외상매입금은 채무니까 거래처 노조화되고, 그래서 거래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부채의 감소, 차변 암기하시면 돼요. 자, 48번입니다. 진도 의류의 의류, 가로 열고, 의류는 상품이래요. 저 상품 300만 원에 매출하고, 상품을 매출하면 상품 매출이죠. 한 달 전에 받은 계약 받았잖아요. 받을 수, 선수금 미리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어음 받다. 상품 팔고 어음 받으면 받으러. 그렇게 하면서 쓰시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보면서 상품 매출 이렇게 쓰면은 좀 도움이 돼요. 처음 공부하실 때는 계약금 받은 거구나, 선수금, 어음 받았지, 상품 팔고 어음 받으면 받으러 이렇게 해놓고,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대변, 수익의 발생 이렇게. 그러니까 선수금은 처음에 받았을 때는 부채니까 나중에 물건을 줘야 될 의무잖아요. 대변에 썼는데 이제 물건을 줬단 말이에요. 의무가 사라져야 돼. 의무가 사라지면 부채가 감소되잖아요. 그리고 부채는 채무니까 거래처 필요함, 거래처 쓰고, 그 다음에 어음 받으면 자산의 증가, 받으러 이렇게요. 그래서 금액 쓰면 10%, 30, 270, 그 다음에 매출액은 3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펜 들고 계속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49번입니다. 판매용 책상을 미래가구에서 150에 구입하고 소지하고 있던 영진상사 발행업을 배서해서 양도했대요. 판매 목적의 책상은 상품입니다. 어음은 소지하고 있었대요.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전에 물건을 팔았나 보죠. 그러니까 받으럼이라고 장부에 써놓은 건데 그대로 주니까 차변에 있는 받으럼을 그대로 대변에 쓰는 거예요. 채권이 사라지겠죠? 자산의 감소, 대변. 150, 150. 거래처는 받으럼의 영진상사가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종업원의 유니폼을 하지스에서 구입하고 대금 30만 원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종업원의 유니폼, 종업원들이 입을 거잖아요. 회사에서 이거 했어요. 샀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종업원의 유니폼 회사에서 왜 샀을까? 복리후생이잖아요. 복리후생비. 유니폼은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되고, 월말에 지급, 아직 지급을 안 했죠.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미지급금. 상품 산 거 아니니까 외상매입금 쓰시면 안 돼요. 미지급금 거래처 써야 되겠죠. 하지스. 51번 영진상사의 상품을 50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의 40%는 어음으로 결제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상품을 500만 원어치 판매, 매출액을 써주고 있네요. 매출액의 이름, 상품 매출. 40%는 어음으로 결제 받고, 어음 받았다는 말이네요. 받으러.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 그래서 40%니까 5, 4, 20해서 200을 받았다는 거죠. 나머지 외상은 상품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300.
받으론과 외상매출금에는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죠. 예, 둘 다 거래처는 뭐가 돼요? 예, 영진상사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둘은 자산의 증가입니다. 이 둘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매출채권 이렇게 말하죠. 자, 52번입니다. 영동 컴퓨터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150에 구입하고 대금은 운임 3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판매용이 아닙니다. 업무용, 업무에 쓰려고. 업무에 쓸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면 비품,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취득 시에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운임 3만 원은 더해야 돼요. 이 컴퓨터 150만 원짜리가 아니라 153만 원짜리잖아요. 그래서 비품 153만 원. 운반비 쓰시면 안 돼요. 현금 153만 원. 자, 그러면 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산을 취득할 때 계속 좀 나오니까 자산 취득 시 발생되는 이러한 비용이 있잖아요. 이 부대 비용, 재비용은 자산 처리, 자산 회계 처리하라고요. 단, 단기 매매 증권 이거 취득할 때는요. 비용 처리. 그래서 앞에서 풀었듯이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 줬다. 그럼 그거 수수료 비용 이렇게 처리한다. 라고 써두시면 상당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겁니다. 53번을 보겠습니다. 상품 운반용으로 사용되던 화물차, 계정 과목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차량 운반구. 그거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감가상각이 850 됐대요. 그럼 150만 원짜리잖아요. 이거 빼면 장부금액. 일단 감가상각을 하는 유형자산은 장부금액을 먼저 쓰세요. 150만 원짜리 200에 팔았대요. 50만 원 벌었죠? 이거 유형자산이니까 50만 원은 유형자산 처분익.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대요. 받으러미래 미수금. 상거래가 아니므로. 그러면 판 자산의 이름, 유형자산, 차량 운반구, 그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 감가상각 누계액. 그 다음에 미수금, 더 받은 거,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영업의 수익. 그래서 대변에 쓰는 거예요. 그 미수금의 거래처 대림 중고차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금액은 차량 운반구 1,0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850, 미수금 200. 그 다음에 번 돈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54번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세진빌딩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다. 사업장으로 필요해서 임대차 계약서 쓴 거예요. 보증금을 줬죠. 보통예금 통장에서. 그러면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대변의 보통예금 얼마? 1,000만 원. 왜 빠져나갔을까? 보증금 준 거잖아요. 보증금의 이름이 여러분 두 개가 있어요. 빌린 사람이 주는 보증금은 임차보증금. 얘가요 자산입니다. 기타 비유동자산 1,000만 원. 왜 자산이 됐을까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돈이거든요. 이게 채권이란 말이에요. 채권이니까 거래처 세진빌딩 이렇게 써요. 세진빌딩은 우리한테 보증금 받았겠죠? 걔네들은 뭐라고 쓰냐면요 임대보증금이라고 써요. 임차보증금의 반대가 임대보증금. 얘는 나중에 돌려줄 돈이니까 부채에 있습니다. 비유동 부채. 두 개 혼동하지 않도록 잘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번 사업주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형 카메라 65만 원짜리를 구입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개인 기업의 사업주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쓰면
자기 돈 가져간 거라고 해서 인출금이라고 회계처리해요. 인출금. 자기 돈 가져갔으니까 자본의 감소. 이게 자본이거든요. 자본의 감소. 그래서 차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 결제는 카드는 외상이잖아요. 외상의 이름이 외상매입금하고 미지급금 있거든요.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뭐 써야 돼요? 미지급금. 외상매입금은 상품에 대해서 쓰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한테 돈 갚아야 되니까 현대카드. 저렇게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56번으로 갈게요. 돈만화 은행에서 5개월 후 상환하기로 하고 현금 500만 원을 차입하다. 빌렸대요. 대출받았네. 현금 500 받았어요. 자산의 증가. 대출받은 돈은 갚아야 되잖아요. 5개월 후에 갚기로 했어요. 단기 1년 내니까 빌린 돈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 거래처 넣어야 되겠죠. 돈만화 은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쓰시면 돼요. 57번입니다. 카카뱅크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고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자산 처리하라는 말이에요. 자산 처리. 카카뱅크 본사 건물, 자기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본적 지출의 정의를 유형자산편에서 읽어보면 해당되는 지출이 발생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면 자산 처리한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미래의 경제적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경제적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은 미래에 돈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거죠.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하고 없는 건물 차이를 봐보세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 훨씬 더 좋은 건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은 건물이 있어도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을 더 이용하실 거고 거기에 더 임대를 놓고 싶고 거기서 더 물건을 팔고 싶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요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로 하면 되겠죠. 자산이 건물이니까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는 건물로 이렇게 500 현금 500 5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서점에서 업무용 격리실무 서적을 5만 원에 매입하고 당사 국민카드로 결제했대요. 저 책, 서적, 도서죠? 비용 처리합니다. 도서 인쇄비. 이렇게 5만 원. 카드 결제 외상이잖아요. 카드는 외상인데 외상 매입금을 쓸까 미지급금을 쓸까 이렇게 하겠죠. 외상 매입금은 상품에 쓰는 거고 미지급금은 그 외에 쓰라고 그랬으니까 책이 상품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미지급금 5만 원. 카드사한테 돈 갚아야 되니까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국민카드가 되겠습니다. 5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단기분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30만 원. 특허권 감가상각비 10만 원이다. 감가상각 회계처리를 하시오. 첫 번째 차량 운반구는요 유형자산입니다. 두 번째 특허권은요 무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이름은 감가상각비입니다. 근데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이름은요 감가상각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형자산 상각비입니다. 무형자산 상각비. 첫 번째 이름이 다르고요. 두 번째 무형자산 감가상각을 할 때는 그 감가상각된 비용만큼을 직접 해당되는 자산에서 빼지 말라고 돼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대신 빼라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해당되는 유형자산에서 차감되는 거예요. 자산의 감소. 근데 무형자산은 직접 빼라고 돼 있어요. 물론 직접 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뺄 수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직접 뺍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빼줘요. 특허권에서 빼는 거죠.
설계 처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외우시면 되죠? 유형자산 감가상각 할 때 감가상각은 참고로 결산 시에 안 팔 거면 계속 결산 시 하는 거고 기말에 중간에 팔게 했다 그러면은 결산에 한 번 하고 마지막에 팔기 직전에 한 번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실 때 유형자산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상각비를 쓰고 그 상대 계정에 유형자산은 직접 빼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대신 빼고요. 무형자산은 직접 뺍니다. 60번. 사무실 직원들의 야근 식사대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우리 직원이잖아요. 복리후생비. 현금 10만 원씩 이렇게 되겠습니다. 61번 보겠습니다. 매출 계약한 가나왕구에 상품 200만 원어치를 매출하고 대금 중 8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계약금 2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동전 발행 약속금으로 받다. 그러면 상품 팔았다는 말이네요. 200만 원짜리 상품 매출액 상품 매출 200만 원짜리 상품을 팔았어요. 판매 가격 200만 원 80은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럼 현금 80 자산의 증가 상품 매출은 수익의 발생입니다. 이게 자산의 감소 아니에요 여러분. 계약금 잘 생각해 봐요. 상품을 팔기 전에 계약금은 미리 받은 거잖아요. 그거 받았을 때 선수금이라고 써놔요. 선수금 처음에 어디다 썼을까요? 대변에 썼을걸요. 왜냐하면 물건을 줄 의무였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으면 나중에 물건을 줄 의무가 생겼다 그래서 부채 처리해요. 근데 지금 물건 넘겼잖아요. 넘겼으니까 그 부채를 없애야죠. 이제 물건을 줄 의무는 사라졌다. 부채의 감소, 차변. 그다음에 어음 받은 거는 상품 팔았으니까 받으러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계약금은 20. 그러면 받은 어음은 100만 원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 200대니까. 거래처는 선수금하고 받은 어음에 가나왕구 이렇게 2번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수금, 선급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선급금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준 거, 줄 급자예요. 선수금은 물건을 팔기 전에 우리가 받은 거, 받을 숫자입니다. 62번. 보통예금 통장에서 400만 원을 거래처 DB에 1년 내 해수 조건으로 대여하다. 대여가 힌트예요. 1년 내 단기 대여 보통예금. 통장에서 보통예금이 400만 원 나갔는데요. 돈을 대여한 거예요. 그 나중에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채권. 나중에 받아야 될 거래처 이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DB. 단기 대여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3번. 업무용 승합차에 경유 5만 원을 주입하고 미래카드,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경유. 차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차량 유지비. 비용의 발생. 차변. 카드. 외상. 상거래가 아니고 상품 상고가 아니므로 미지급금. 거래처는 카드사한테 갚아야 되는 거죠. 이거 미래카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6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하나상사에서 받은 약속금. 하나상사에서 받았대요. 받으러음이지. 그 받으러음 상품 팔고 받아뒀겠죠? 만기가 돼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대요.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확인하다. 그러면 보통예금 통장에 돈 들어왔으니까 보통예금 쓰고, 자, 받으러음은 돈을 받았으니까 없애버려야 되겠죠? 자산의 감소, 대변. 채권이니까 거래처 써주고, 이제 하나상사한테 받아야 될 어음대금 없어요. 그래서 써주고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65번. 현금 시제를 파악한 결과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10만 원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장부로 맞추는 거예요. 금고의 현금이 10만 원 부족하대요. 그럼 맞춰야 되니까 장부에서 현금 10만 원을 빼요. 회계 처리하는 게 장부에다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현금 출납장에서 10만 원을 써버리는 거지. 그리고 원인은 몰라요. 원인 밝혀지기 전까지 현금이 부족하거나 현금이 남으면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현금 과부족 계정은요. 첫 번째, 부족 시에는 차변에 쓰고요. 차변에 썼습니다. 남을 때, 과잉 시에는 대변에 써요. 이 현금 과부족이 현금이 과하거나, 즉 과잉이거나 부족할 때 그때 쓰라고 만든 계정 과목입니다. 66번입니다. 사무실의 온풍기를 77만 원을 구입했대요. 사무실에서 쓸 거란 말이에요.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온풍기의 이름은 비품이 됩니다. 비품. 그 다음에 7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나머지 카드. 외상이죠. 근데 상품 사온 게 아니니까 미지급금. 70. 미지급금은 채무니까 거래처를 넣어야 되고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한테 갚아야 되니까 신한카드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67번. 결산일 현재 소모성 소비재를 구입하여 소모품비로 처리한 10만 원 중 2만 원이 사용이 안 됐대요. 전부 다 소모품비로 처리했으면 그 해에 다 써야 돼요. 수입과 비용은 그 해에 발생된 것만 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2만 원어치 남았어요. 그러면은 비용 처리 다 하면 안 되죠. 비용에서 빼요. 그래서 비용에서 빼려면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니까 비용을 소멸시켜야 되잖아요. 비용의 감소, 대변, 소멸 이렇게도 말합니다. 얼마 소멸시켜야 돼요? 비용에서 2만 원, 2만 원 빼야지. 결국에 8만 원어치만 썼다는 말이잖아요. 남은 2만 원어치는 뭘로 잡아야 돼요? 자산으로. 자산의 증가입니다. 소모품의 자산의 이름이 소모품, 소모품의 비용의 이름이 소모품비다.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8번. 주식회사 즐거운 날에서 상품 21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매입하고 매입 시 택배비 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상품 매입 시에 발생되는 비용은 더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상품은 22만 원이 되겠죠. 외상은 상품 샀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되고 부채 증가, 거래처 써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쓰고 현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만 원. 다음 69번입니다. 서현 상사의 외상 매입금 422만 원을 약정 기일 이전에 지급함으로써 2만 원으로 할인받고 잔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외상 대금을 갚았는데 빨리 갚아서 2만 원 할인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2만 원 뺀 나머지 420만 원만 수표를 발행했다고.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액, 외상 매입금은 외상 매입금 그렇게 쓰면 돼요. 그럼 할인받은 거는 뭐라고 써야 돼요? 뭐 할인받은 건지 봐야 되겠죠. 사온 물건에 대해서 할인받았잖아요. 매입한 물건에 대해서 할인받았어. 매입 할인, 매입 할인, 매입 할인입니다. 얘가 생각나야 되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 상환했으니까 차변의 외상 매입금 거래처 필요하고 서현 상사 422만 원 이렇게 쓸게요. 대충. 그 다음에 할인받은 거는 매입 할인 2만 원. 이거 대변했습니까? 그럼 자산의 감소예요. 그래서 매입한 물건에 대해서 할인받으면 자산에서 빼라. 그래서 이게 상품 사온 거면 상품에서 빼는 거예요. 자산의 감소.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액 420. 정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70번.
남선 상사에 상품을 25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 중에 50만 원은 동전 발행 당좌 수표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여기가 중요한 거네요. 상품을 팔았으니까 매출이죠. 상품 매출의 이름은 상품 매출 대변 수익의 발생 250 수익의 발생입니다. 250만 원 50만 원은 동전 발행 당좌 수표를 받았대요. 동전은 남선 상사를 말하죠. 같은 동자니까. 다른 회사 당좌 수표 받은 거잖아요. 다른 말로 타인, 타사. 다른 회사 당좌 수표 받으면 이거 들고 은행 가면 현금으로 바꿔주거든요. 다른 회사 당좌 수표나 자기합 수표나 똑같은 거예요. 받으면 현금. 은행에 가져가면 현금으로 즉시 바꿔주는 수표다. 그래서 현금. 상품 팔고 외상하면 외상의 이름은 상거래잖아요. 재고자산 팔고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는 거죠. 200. 거래처는 외상 매출금이 채권이니까 외상 매출금에만 남선 상사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종류는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